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센터 기계 가공을 위한 마스터캠 2D 가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가공 적용 및 센터 드릴, 표면, 윤곽, 포켓 가공에 대한 캠 가공을 진행할 거고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용 밀링 기능사, 밀링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11번. 이 도면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시험 도면이고요. 자, 작업 순서는 마스터캠 스케치 및 공작물 설정 작업, 가공 경로,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할 거고, 공정은 센터 드릴, 표면, 윤곽, 포켓 각각 이 공정을 사용할 거고요. 사용할 공구 목록은 여기 보시는 공구 목록 사용할 거고, 특이사항은 아래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재 두께는 실제 도면상에서는 23T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T 더 포함해서 표면 가공 여유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공간물 설정할 거고, 가공 보정 방식은 윤곽하고 포켓할 때는 가공할 때는 컨트롤 방식으로 보정 진행할 거고, 센터 드릴하고 드릴 같은 경우는 G81, G83 드릴링 고정 사이클 각각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도면 해독 좀 하시자면, 여기 이제 시험에 이제 공개 도면이니까 11번이고요. 밀린 기능사입니다. 요게 이제 평면도고요. 요게 이제 정면도면서 여기 단면도입니다. 여기 단면을 쳐서 여기 정면을 쳐다본 단면도고요. 단면 AA라고 되어 있고, 두께는 23T. 가로 70에 세로 69고, 사이즈는 그렇고요. 요 바깥쪽을 우리는 윤곽 가공이라 부르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안쪽은 우리는 포켓 가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요. 요거는 관통된 구멍으로 보시면 되고, 요 도면상에서 요 상단 부분을 우리가 평면을 보고 있는 거고, 하단 부분에 이렇게 된 건 이제 범용 밀링으로 가공하는 시험상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이제 작업인데요. 요거는 우리는 포함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머신 센터 가공을 위해서 캠 작업하는 거니까 위쪽만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캠 들어오셔서 작업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머신 그룹의 밀링 요거 캠 작업, 밀링 캠 작업이죠. 머신 센터 캠 작업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은 여기 원점이고요. 도면상에서 원점을 어디로 하라고 하는 지정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왼쪽 아래 모서리 여기 원점 잡을 거고, 그리고 상단 쪽에서는 여기도 원점 잡겠습니다. 요 같은 라인에 있겠다, 그죠? 여기 원점이니까 그림도 여기 원점에서 시작하셔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마우스 여기 중앙에서 당겨내시고요. 마우스 휠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무브 기능이 됩니다. 자, 작업 관련된 요 내용은 좀 왼쪽으로 좀 당겨놓고 요 작업 순서대로 할게요. 예,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스터캠으로 스케치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오셔서요. 가로 세로 70에 69입니다. 그럼 상단에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요. 여기 직사각형, 사각형 그리기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아이콘 클릭하시고 왼쪽 아래 원점 가시면 이렇게 별 모양이 나오죠. 여기 이제 원점을 찍었다는 표시예요. 왼쪽 마우스 클릭, 손 띄고 펼쳐놓고 한 번 더 클릭. 자, 여기 픽스된 게 아니고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로고, 여기 세로예요. 그죠? 자, 가로 클릭해 놓으시고요. 이게 70이고 도면상에 세로는 얼마입니까? 6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더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됐죠. 자, 70, 가로 세로 70, 69 확인은 상단에 가면 스마트 치수라고 여기 노란색 전구 모양 보이십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선을 찍을 때 여기 중간점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클릭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줍지 않게 여기 한번 찍고 위에 한번 찍고 여기도 어줍지 않게 찍고 여기 한번 저 왼쪽 마우스로 각각 찍어주시면 이렇게 70, 69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수를 이렇게 내버려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저는 요거 클릭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치워서 확인만 하는 걸 용도로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확대 조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우리가 윤곽부터 저는 이제 먼저 그릴 건데요. 윤곽부터. 이렇게 먼저 좀 큰 테두리, 그러니까 3, 여기 3 옵셋 돼 있고, 요 왼쪽 선이. 그 다음 선은 여기 63 옵셋 돼 있죠. 그래서 각각 선 한 개씩 옵셋 할 거라서요. 상단에 가면 여기 이제 이동 윤곽 옵셋이라고 이제 이건 선 2개 이상일 때 옵셋을 하는 거고요. 역삼각형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 이동 옵셋이라고 이제 선 한 개짜리가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선 한 개씩 옵셋 하시면 돼요. 치수를 먼저 줄게요. 저는 3이라고 바꿔주고 선을 원본 클릭, 그 다음 4번의 방향으로 왼쪽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 3mm가 띄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옵셋을 계속 이어서 할 거면 반드시 적용을 눌러 주셔야지 다음 이게 숫자를 바꿔서 적용이 됩니다. 이걸 숫자 안 바꾸고 여기 바로 여기 적용을 안 시키고 이 숫자를 바꾸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으로 되돌리고 적용을 픽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63이라고 주고 이 선을 또 클릭해 주면 되겠죠. 적용하고 바닥에서도 3mm고 높이가 또 63 똑같네요. 그죠?
다음에 3으로 또 바꾸고 한번 가고 적용, 또 63이라고 바꾸고 또 선을 찍고 위로 적용,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큰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윤곽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10도 꺾어서 내려오죠. 이 모서리는 여기서 도면에 보면, 사실 이 도면은 우리가 캐드에서 그릴 때 한번 제가 도면 해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제가 요걸 바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도 제 영상 그 마지막 줌에 여기 보실 수 있도록 링크는 걸어 놓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5고 22고 여기가 3이다. 그죠? 그러면 일단 3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22에 9.5 올라온 이 선 중심 끄트머리 여기서 10도 꺾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을 옵셋을 해가지고 캐드로 스타일로 하게 되면 이 선을 옵셋을 해서 선을 당겨 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스터캠에서도 캐드 스타일로 할 수는 있지만 마스터캠의 장점을 좀 이용하자면 이게 증분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델타 값이라고 하는 증분 값을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에서 2.2, 9.5 올려서 선을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선을 그릴 거니까 상단에 선 그리기 들어오셔서요.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 있죠? 왼쪽 마우스 왼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에는 쉬프트 키가 있을 텐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모서리요. 여기 모서리를 콩 찍어요. 그러면 여기 기준에 내가 선을 그릴 그 그러니까 시작점, 예, 시발점이라 그러죠. 시작점. 그 부분을 이제 클릭할 텐데요. 여기 모서리니까 x는 변화가 없고 y만 22에 9.5 올라간 부분이 이제 시발점이 되죠. 시작점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델타 창이라고 이 부분이 열리는데요. x는 변화가 없으니까 0, 콤마를 주고요. 그러니까 콤마 앞에가 0이고 콤마 뒤에가 y잖아요. 22mm고 근데 22가 아니라 여기 9.5도 더 올라가야지 여기 꼭지점이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9.5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엔터를 치시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대충 여기 조금 벗어나게끔 한번 클릭을 해주고 아직 여기가 10도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상단에 가면 이 각도가 있어요. 자, 여기가 캐드처럼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이거 180도고 이 부분이 270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기준, 요 선 기준에서는 270도에서 10도를 더한 즉 280도죠. 그래서 270 더하기 10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도가 더 갔다는 소리예요. 요거 기준에 0도, 90도, 180도, 270도에 10도, 그러니까 280도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 방향에서 이쪽 가면 마이너스 90이지만 10도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80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상단에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가 10도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치수 이용해서 각도를 줄 때는 선과 선을 클릭하셔야지 그 사이에 각도가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상이 없으면 클릭하고 요거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얘는 캐 스타일이 아닌 마스터캠에서 이제 활용되는 어떤 스타일, 마스터캠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여기 10도에 해당하는 꺾은 이 두 점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서는 R8 그려줄 거니까 우리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필렛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필렛이 아니고요. 요거 기준에서는 이렇게 R이 돌아가는 원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렛으로 그릴 수는 없고 원으로 그려서 얘를 따주면 됩니다. 상단에 가면 원이 하나 있고요. 원 클릭하셔서 원점을 여기 교차점 찍어서 펼쳐주고 여기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지름이에요. 반지름은 8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게 그러면 R8짜리. 자, 그러면 요거 얘도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어줍잖하게 한번 찍고 당기시면 여긴 지름으로 일단은 나오지만 어쨌든 반지름은 8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 없죠? 네. 반지름으로 보고 싶거들랑 상단에 다시 들어가서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요. 우리가 이제 얘를 찍어서 이렇게 놓을 때 이게 반지름을 이렇게 찍어서 반지름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름 반지름으로 보는 그런 뜻이니까요.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워주시고 요거 트리밍 나중에 할게요. 여기도 지금 선을 정리 안 했죠? 윤곽을 얼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먼저 트리밍하고 포켓 가거나 아니면 포켓 다 그려놓고 또 트리밍 하거나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여기 원을 이제 얘를 그려야 될 텐데 못따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완성하고 나서 선을 뽑아 올린 다음에 못따기가 맞겠죠. 진행 순서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드를 하시던 캠을 하시던 간에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큰 포인트들을 먼저 그려놓고 이런 못따기나 사실 이런 필렛 같은 경우는 좀 잔가지에 해당해요. 얘들은 마지막에 이제 쳐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덩어리부터 먼저 만들어 주신다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여기 원점에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얘도 캐드 스타일로 하게 되면 여기 교차점에 원이 필요하잖아요. 선이 두 개 있고 원을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캐드 스타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마스터캠 스타일로 보면 요거 기준에 보면
여기 왼쪽 여기 모서리 여기 끄트머리에서 x35에 10을 더한 위치에서 y는 마이너스 6 부분이 여기 원점이죠. 즉,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부터 x35에 x35 10을 건 다음에 y 마이너스 10인 부분이 원의 원점인 거예요. 자, 상단에 원 그리기 원 클릭하시고 왼쪽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얘도 이제 맞죠? 왼쪽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 해야지 증분값 방식 즉 델타 창이 열립니다. 여기 모서리 찍고요. 여기 클릭. 요거 기준에 x는 얼마입니까? 35에 10mm가 가야지 원점이죠. 35 더하기 10 맞죠? 네, 그 다음에 컴마. 자, 그럼 컴마 앞이 x라 그랬고 y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마이너스라고 준 건, 자,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증분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었다면 여기는 x방향이 플러스지만 여기 원점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간 이 부분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 거예요. 즉, 이 대타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증분값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쉬프트 어떤 기능을 써서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6이라고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원점은 이렇게 생성되고 적당한 크기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반지름이 또 얼마입니까? 8이네요. 반지름 쪽에 클릭하시고 8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두 점선 그리기 클릭하셔서 여기 각각의 4분점, 여기 0도에 해당하는 4분점 위로 뻗어 올리고 180도 쪽에 여기는 중간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찍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 선도 나중에 못하게 하면 선이 다 정리될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필렛도 마지막에 할 거니까 정리됐고요. 여기 C 못하기 12도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죠. 예, 문제없죠. 됐고. 이 중앙에 보면 원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점 원호로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를 찾아보면 여기 35가 돼 있다 그죠? 35 기준에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가 30이네요. 즉, 요 선상에서 35 가고 15 간 요 부분 원호가 시작돼서 원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단에 가면 원호도 원이기 때문에요. 원 그리기로 그리진 않고요. 여기 역삼각형 하나 눌러보시면 두 점 호 그리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얘도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앞부분에 끄트머리 클릭한 다음에 X방향 얼마입니까? 35 더하기 15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X죠? 그러니까 Y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콤마 Y라고 줘도 되고 X만 값을 넣을 때는 좀 특징이 있다면 X만 넣을 때는 뒤에 콤마 0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Y에만 넣을 때는 0, Y 얼마를 적어야 되는데 X만 줄 때는 X 값만 넣으시면 돼요. 엔터를 치시면 여기 시작점이 하나 만들어졌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작점 기준에서 요까지가 또 얼마예요? 30이죠? 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또 원점 콩 찍는 거예요. 여기 찍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주고, 또 Y는 변화가 없잖아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적당한 위치로 R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R 값은 얼마입니까? 40이라고 주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까지 되셨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게 얼마인지 30 나오고, 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얼마인지 35에 15가 되어져서 50이 나오고, 요거 R 찍어서 R 값이 40인 거 나오고. 이상 없죠? 제가 이거 클릭해서 전 델타창 이거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이제 윤곽은 나왔고요. 이대로 두고 또 포켓을 좀 그린 다음에 요거 또 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평선 여기 하나 선이 필요하고 또 여기 19라는 숫자 선 두 개가 필요하네요. 옵셋 22, 19를 각각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여기 이동 옵셋 선 한 개짜리 22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적용. 그다음에 또 19라는 숫자를 하나 주고 이 선하고 또 위로 이거 적용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어떤 틈새는 없고 중앙에서부터 여기 25, 25다 그죠? 중심선은 여기 35라고 있네요. 35라고 주시고 선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적용하고 양쪽으로 25씩 되어 있습니다. 25라고 주고 하나 주고 또 하나 클릭을 해도 되는데 일단 하나를 지금 하나는 상태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 기능 중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마스터캠에 양쪽으로 선을 이제 뽑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한번 클릭 또 한 번 더 클릭하면 양방향으로 선을 이제 뽑아줘요. 이 옵셋이 좀 특이한 기능이죠. 캐드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양방향으로 옵셋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만 했는데 요 옵션 기능을 방향을 좀 추가를 하면 한쪽에도 더 만들어줍니다. 확인 눌러주고 이런 기능도 써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중심점에 R6이 있죠? 그럼 여기 상단에 또 역삼각형 눌러서 원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요 머슬이죠? 여기 찍고 잡아주고 요거 R 하나 추가해주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여기 센터가 9.5 올라간 이 부분에 원의 센터가 하나 있죠. 여기 R8 들이니까 88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원 그리기 들어가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원점, 여기 교차점 꽁 찍고 0, y는 얼마? 9.5라고 주고 엔터 치고요. 이렇게 R 잡고 지르면 8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확인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요선 기준에 여기 R 주면 되고, 여기는 C 못 따기 주고 R 얼마 줘야 됩니까? 여기 R6이 있다고 제가 캐드 그릴 때 아마 설명드렸을 텐데, 여기도 좀 확인해 보시면 요거 R6이고요. 여기 6-니까요. 여기 R6 하나, 여기도 R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C 못 따기를 주고 R을 주셔야지 여기가 R이 잡힙니다. 그래야지 공구가 여기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꺾여서 들어가는 45도 선 그리면 되고, 그죠? 예,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단에 여기 19라는 여기서부터 45도 선이 올라가 있네요. 여기 교차점 기준에. 자, 두 점선 이용하셔서 여기 교차점 클릭한 다음에 하나 뽑아주고요. 요게 45도라는 소리는 여기서 볼게요. 여기 수평선 기준 180도 기준에서 45도 덜 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각도 부분에 180도 빼기 45도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9라는 숫자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이동 옵셋 이용하셔서 29라고 주고 이 선을 위로 확인해주고 여기 필렛 주면 되고요. 자, 각각 이 부분 있죠. 여기 자, 선이 조금 헷갈립니까? 그럼 선 좀 트리밍을 조금 할게요. 여기 상단에 가면 트리밍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장대 이거 하나 켜놓고요. 일단 여기 하나 끊어 놓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선을 선택하고 이건 딜리트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에 이게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형상 화살표 모양 형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까지 그려낸 거고요. 여기 R이 잡혀 있고 여기도 또 R이 잡혀 있어요. 각각 맞죠? 그 다음에 R 여기 10이라는 R도 잡혀 있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부터 R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 R 잡고 여기 R을 잡은 다음에 요 두 R을 서로 또 R을 잡으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이사항 없고. 자, 그러면 일단은 R을 두 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필렛, 원 반경은 6이라고 주고, 됐죠? 근데 이 선을 자르지는 말고요. 이렇게 트림 안함 기능을 조금 이용할게요. 이거 누르고, 얘하고 얘 하나 잡아주고, 또 얘하고 얘 하나 잡아줄게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트리밍 해버리십시다. 트리밍을 할게요. 컨트롤 Z 누르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잡고, 아이고, 이거 바꿔서 여기 잡고,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R12짜리가 있잖아요. 또 다시 필렛으로 여기 R하고 여기 R을 잡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한꺼번에 된다 그죠? 자동으로. 근데 여기는 R이 얼마? 1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필렛은 이렇게 한번 더 클릭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캐드에서는 원에 이게 요 아래 하나 더 자동으로 잡혔잖아요. 이 부분. 근데 마스터캠은 몇 가지의 보조선이 나와요. 요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선을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트리밍 해놔야 이 선이 좀 자세히 보일 것 같아서 이 선을 안 살려놓고 그냥 트리밍 한 건데요. 요까지는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상단에 다시 필렛 들어가시고 반경값 일단 먼저 바꿔놓고요. 얘 가지고는 원호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원호하고 원호를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원호의 R 값이 이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선은 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선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확인해 주고. 그 대신 여기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트리밍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근데 해야 되죠. 상단에 가서 트리밍 이용하셔서 요거 트리밍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 타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좀 이제 여기까지 한 김에 요거 포켓부터 먼저 정리하고 윤곽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 완성이 돼버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렛을 또 계속 해버리죠. 여기 보시면 6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꾸고, 여기 6-R6이기 때문에 여기가 6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도 필렛이고요, 6. 그 다음 여기는 필렛 먼저 아닙니다. 필렛 먼저 여기 밑에 주고 못따기를 주고 필렛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가서 여기 필렛이 아니라 역삼각형 누르셔서요. 못따기로 먼저 바꿔주고 못따기는 C6이니까 6으로 하고 원 디스터스입니다. 이게 C 못따기입니다. 못따기를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에 들어가서 필렛으로 R6으로 해서 여기를 한 번 더 필렛을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를 딱 각이 서 있게 만들어 버리면 문제는 공구가 18짜리 엔드밀 들어갈 텐데 공구 가공이 안 될 수 있죠. 18보다는 R이 커야 되죠, 그죠? 예, 뭐 그거는 가공의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르기 이용하셔서 트리밍 이용하셔서 여기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고 여기 안쪽도 뭐 이렇게 끊어주고요. 여기도 터줘야겠죠? 이 도면 상대로 하면. 네, 그러면 포켓은
한번 보자면 표 끝은 문제가 없이 다 됐네. 여기는 알 없습니다. 예, 문제 없이 다 됐습니다. 개선 이상 없고 요 중심선도 지금은 딱 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요거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선 정리하시죠. 트리밍 할 게 많다 그죠? 여기 트림 이용하셔서 여기 다 끊어내고요. 예, 됐고 상단도 요거 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죠. 다 트리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트리밍을 먼저 해도 되는데 일단 요까지 트리밍을 하고 요거 터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못따기가 C가 얼마입니까? 2-C3이죠? 여기서 못따기 들어가셔서 요거 3으로 바꾸고요. 요거 찍고 요거 3으로 잡고 요거 찍고 요거 3으로 바꿔주십시오. 됐고 여기는 라운드네요. R5니까 여기 역삼각형 눌러서 또 플랫 요소로 들어가셔서 요번엔 R 값을 5로 잡아주고 여기 잡고 여기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 못따기 12라고 되어 있네요. 상단에 가서 못따기라고 요소 바꿔주고 그 다음에 12라고 숫자가 좀 크네요.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림 이용하셔서 여기 선을 끊어내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평면도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2차원 가공에서는 평면도만 그리면 되죠. 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방향이 XY 방향의 평면을 그렸고 Z 방향은 이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 정면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CAD에서는 이걸 다 그려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캠 잡을 때는 이제 2차원 캠에서는 평면도만 있으면 공구가 이제 Z 방향 내려가는 거는 링크 파라메타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요 정도 여기까지만 그리시는 거예요. 2차원 가공은.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림상에 이제 스케치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윤곽 모양 이상 없이다 돌아갔습니다. 느낌상에는 여기도 조금 여기하고 이 부분은 공구가 한 번에 안 돌 것 같네요. 그래서 측면 가공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고 깊이도 우리가 10파이에 2날 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한 방에 못 들어갑니다. 5mm까지가 최대 맥스 값이라서 얘도 깊이도 한번 이제 3mm씩 등분할 가공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련된 내용은 여기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요 내용도 게시 설명 부분 아래 또 기재해 놓을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하면 되고, 자, 그럼 다시 이거 띄워서 잠깐 보자면 지금까지 한 작업은 마스터캠으로 스케치를 완성하신 거고, 자, 공작물 설정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두께가 24T입니다. 그죠? 자, 속성 앞에 플러스 여시고요. 공작물 설정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가로 아까 얼마였죠? 70이고, 세로는 얼마였죠? 69입니다. 여기까지 삼고, 자, 그다음 두께는 24T, 엔터 주고. 자, 원점은 여기 모서리죠? 그 다음에 여기 Z, 여기 재료 원점 요 부분을 1mm라고 해주셔야지, 소재 상단으로 1mm, 소재 밑으로는 23mm,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거 1 주십시오. 이 부분. 확인해 주고. 여기선 티가 안 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정면 보시면 요게 티가 납니다. 여기 원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 여기 위 부분 Z 1mm가 있고, 그 다음에 Z-23. 그래서 토탈은 Z가 24. 그래서 페이스 커터가 소재 Z 0점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 1mm 가공하게 되고, 남는 거는 23T가 남죠. 이 도면에서 23T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가공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 다음 스텝. 이제 가공 툴페이스를 짤 겁니다. 이제 여기 공정별로, 그 다음 이 공구 이런 공구들 사용해서 공정별로 이제 가공하면 되겠죠. 자, 센터 드릴 가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요거 하나다, 그죠? 8파이짜리 요 센터.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이제 센터 드릴, 탭, 리모, 기타 등등 이제 찌르는 공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건 다 드릴이라고 하는 가공이 영역에 다 있어요. 되셨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드릴이 찔러야 되는 원의 센터는 혹은 원. 저는 도형 요소 방식으로 원을 선택할 겁니다. 도형 요소로 바꿔주시고, 원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원의 센터를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자, 공구 들어가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동 속도하고 주축 회전선은 이게 RPM F100, 그 다음에 S1000이죠. 그 다음에 드릴은 F90, S900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공구 들어오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요. 자, 여기 홀 작업 요게 드릴 공구 있고 요거는 드릴이고 스포트 드릴 아니고 요거 센터 드릴 있다 그죠? 요거 쓸게요. 센터 드릴 클릭하고 다음 눌러 주십시오. 공구 번호는 3번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드릴 지름경 바꿀 필요 없는 게 드릴 날 끝 처리 부분에 드릴 지름이 3.18이죠. 그러면 일단은 88보다는 좀 작으면 되죠. 흠집만 낼 용도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용도 요 크기는 안 바꾸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센터 드릴은 2번 쓰기로 하겠습니다. T02번. 자, 이송 속도 여기가 F100이고요. 요거 00, 요게 S1000이라는 뜻이에요. 자, 드릴 공구, 홀 작업에 있는 드릴 공구들은 이송 속도 요쪽에다가 피드 값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Z 이송 속도 요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속도를 주면 어떻게 되냐?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더 줘도 사실은 상관없고 요 데이터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넣을 필요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로 빼고 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드릴 공구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평엔드밀 페이스 커터 같은 이제 측면 날로 가공하는 공구들은 XY 방향으로도 가공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 여기가 XY에 해당하는 피드값, 여기 Z에 해당하는 피드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Z 이송 속도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기입하시는 거예요. 드릴에선 여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주면 F100, 여기가 S100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 하나 만들어졌고, 이 창은 그냥 알림창이라서요. 이 체크를 켜놓고 확인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공구 만들 때는 또 안 뜰 겁니다.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드릴 카운터 요 공정 사이클 쓰시면 되고요. 요게 G81이고 82예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82로 뜨고요. 여기 숫자가 제로 되어 있으면 81로 뜹니다. 그럼 81로 뜨게 그냥 내비두면 되죠.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우리 사용할 거라서요. 안전 높이는 저는 Z50을 쓰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은 다 Z값, 절대값으로 다 인식하게 할게요. 그래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계산하기가 편하죠. 자, 이거 그대로 두고 제로 상단은 1mm가 있으니까 내비두고 가공 깊이만 이거는 1이 두면 아니라 마이너스 한 3mm 정도 하게 되면 Z 방향으로 마이너스 3mm 정도 센터 드릴이 흠집 내고 올라가겠죠. 여기가 Z 마이너스 3mm까지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결산료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이 뜹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사실 잘 안 보이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도 보시면 공구가 이제 들어간 깊이가 나와요. 소재 상단은 1mm가 있었고요. 요거 기준에 이제 마이너스 3mm 이제 가공한다는 뜻이에요. 절대값 기준이니까. 이해됐죠? 자, 여기 이 공정 안에 보면 가공 경로라고 하는 요거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모의 공정을 볼 수 있어요. 상단에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속도 조금 빠르게 하고, 중간에 한번 세워볼게요. 공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3mm까지. 이해됐죠? 요 마이너스 3mm까지 준 이런 부분들이 다 링크 파라미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평면도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아까. 이게 측면도를 우리가 그릴 필요 없다는 거. 정면도든 측면도든 그릴 필요 없고 2차원 가공은 평면도만 있으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요거 평면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드릴 가공도, 아까 제가 드릴 가공도 이 공정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공정에서 이미 최초로 만든 게 여기 센터 드릴이죠. 그래서 얘를 복사 붙여놓고 좀 써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방식 써보겠습니다. 요 커서 올라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복사하고요. 좀 왼쪽 빨간색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붙이게 하시면 한 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공구 바꾸고 링크 파라미터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건 들어가셔서 공구 들어가고 우리 2번 공구 아니죠?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 우리 드릴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드릴 직경은 8mm고요. 다음 공구 번호 3번입니다. T03으로 다 바꿔주고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F90에 S900이라 그랬죠? 요거 F90 요거 00 S900 됐습니까? 그 다음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 하나 또 만들어졌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우리는 제가 어떤 팩들을 쓴다 그랬죠. G83 든다 그랬죠. 요거 공정 쓰겠습니다. 그러면 83은 요 팩들이랑 요거 쓰시면 돼요. 요게 이제 G83이에요. 그리고 팩 값이라고 한 이 값이 지금 제로 되어 있는데 요게 Q 값, 즉 1회당 저리 깊이 값, 요 값이에요. 요게 Q 값이에요. 팩 값이에요. 저는 요거를 3mm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Q3점이라고 G코드가 나중에 뜰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됐죠? G83에 팩들이 83에 G83에 Q3점이라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다 좋은데 가공 깊이만 어떻게 줘야 됩니까? 지금 소재 두께가 23T니까 최소한 얘는 마이너스 23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한 5mm로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 합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28로. 그렇게 해야지 관통이 되죠. 여기 드릴의 날각 118도가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마이너스 23으로 하면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누적적으로 이렇게 엔터 쳐서 값을 이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걸 다시 원점 돌아와서 여기다가 소재 두께만 주고요. 그 다음에 날끝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두지 말고 이걸 켜주면 여기에 굳이 마이너스 5mm를 추가 안 하고 요것만 켜주면 그냥 지가 알아서 68파이 지름에 해당하는 118도일 때 이 날끝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럼 요 데이터만큼 더 내려가고 또 요까지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혹시나 모르니까 요 값으로 0.25mm를 더 내려가요. Z방향으로. 토탈은 23mm 내려가고 거기에 2.4mm 더 내려가고 거기에 0.25mm를 더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통이 됩니다. 이제 저는 요걸 켜서 쓸 때는 반드시 관통 길이 쪽에 그냥 이건 열값을 좀 더 주는 편입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실무에서 좀 번거롭기 때문에 링크 파라메타에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5 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날급 보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요. 저는 이걸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상료 들어가면 M082 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센터드릴에서 복사했으니까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근데 얘는 바로 이게 공정이 나오지 않는 게 얘하고는 다르게 빨간 꽃표가 나온 건 얘를 수정해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업데이트, 즉 재생성은 상단에 요 네 번째 가보시면 여기 재생성, 이게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게 빨간 꽃표가 사라지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화면에서 눌러서 정면 들어오시면 이렇게 깊이가 나온 게 나옵니다. 요만큼 더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드릴 공구가요. 그럼 관통이 됐을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드릴 공정 끝났고요. 표면 정사 한번 볼게요. 자, 표면 정사를 하기 전에 요거 드릴에 대해서 그건 안 봤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정면 누르고 여기도 가공 경로 한번 보고 갈게요. 가공 경로 클릭하시고 플레이 보시면 공구가 끝까지 내려온 거 한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없이 관통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공구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기능은 없죠. 예. 마스터캠 2버전 X9 버전에서는 공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기능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요. 마치 G01이나 G81처럼. 그러나 G코드상에서는 83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이따가 다 만들어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정사 가공할 거고요. 요거는 페이스 밀을 쓸 거고 80파에 6날짜리 쓸 거고 F80에 S800 쓰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80, 주축 회전수는 800 쓸게요. 이됐죠? 공구번호 5번입니다. 자, 여기 가서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표면 가공이라고 메뉴가 따로 있어요. 눌러주시고 표면 가공이 지나가야 되는 이 아웃라인의 제일 최외곽에 있는 선이 어떤 선입니까? 얘가 아니고 실제로 얘는 다 완성된 부분이고 실제 소재는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선 아무거나 한 개 클릭해 주십시오. 이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해 페이스 밀은 여기 있습니다. 밀링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페이스 커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누르시고 자, 이게 지름이죠. 요 지름이 80파이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근데 요거하고 요거 지름이 이게 커지면 그림이 좀 이상해져요. 한번 볼게요. 요거 80은 요거보다 크죠. 그러면 꽃병 이런 공구는 없다고 나오죠. 당연하죠. 요 부분은 여기서 10mm를 더해서 90이라고 주시면 나옵니다. 사이즈가. 요게 80이고 요게 90이니까요. 얼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딱 맞게 그린다기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는 사실 얘잖아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예, 이렇게 비주얼하게 볼 때는요. 그다음에 뭐 개수가 얼마고 몇 거고 이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대로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구 번호는 5번이었고요. 난일수는 여기다가 6이라고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 F80이고 F80S800이었죠. 자, 여기서 이게 평엔드밀, 엔드밀, 뭐 페이스 커터 이런 측면도 움직이는 공구들은 여기 두 군데다가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 초기에 했었죠. 여기 이송 속도라는 부분이 XY에 해당하는 이송 속도고요. 여기 80. 여기 Z축 이송 속도는 말 그대로 Z축에서도 가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이게 이제 Z축 이송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80. 양쪽에 다 주셔야 됩니다. 이거 0 주시면 공구가 안 내려갑니다. 안 움직입니다. Z방향에서 가공하려고 깊이로 근접했을 때 공구가 지공이로 내려올 때 여기가 제로 돼 있으면 내려오지가 않고 에러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장비가. 여기도 80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거 800 주겠다는 소리예요. 주축의 전수. 이해됐죠? 요 데이터 기준으로. 사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교육용 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말고 실무에 사용할 때는 실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 쓰셔야 됩니다. 혹은 실무 데이터가 조금 모르겠거나 조금 헷갈릴 때는요. 이제 그 업체에서 공구 만드는 업체들 있잖아요. 한국야금, 뭐 이제 YG1, OSG, 뭐 기타 등등, 뭐 이스카나, 뭐 게링이나 어떤 이런 공구들에서 나오는 게 데이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그 베이스 기반으로 어떤 값을 조절해서 절삭 조건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계산하기 이전에 어떤 그 데이터 값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내기 누르시고 자, 그럼 공구 번호 5번에 이제 페이스 커터가 들어갔고요. 페이스 밀이 들어갔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저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할 거고요. 그리고 가로 방향의 오버랩은 공구 지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공구가 너무 멀리서 오게 됩니다. 그거 너무 멀리서 끝나게 되고
이걸 적당히 60으로 해주시면 좀 가깝게 공구가 붙어서 근접해서 소재에 닿고 가공하고 이제 또 가까이 근처에서 또 들어올릴 거예요 공구를. 최대 스텝은 70%가 아니라 이거 100% 하고 마지막에 6회전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빼시고요. 이거 여유 주지 않겠죠? 제로 주시고. 자, 깊이 가공 안 할 거니까 체크 빼고요. 이거 빼시면 돼요. 자, 링크 파라메타 그대로 주시고 다 절대값 옮겨주시고 안전 높이 쓸 거니까 체크 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절대값. 다 절대값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 여기 숫자를 마이너스 1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Z 0점으로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절산료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뭔가 쓱 지나가는데 안 보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일단은 이건 입체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 가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갑니다. 됐죠? 이렇게만 지나가면 이게 1mm를 가공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소재 1mm를 공구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 소재가 Z0, 그러니까 공구가 Z0점에서 이렇게 지나간 게 느껴지시죠? 아까 그 초반에 이걸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구가 Z0점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소재 위쪽에 1mm를 이제 가공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윤곽하고 포켓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다 정삭이라고 했죠,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정치수로 그냥 가공하는 겁니다. 예, 가공 여유를 안 주길 의미로, 이제 의도로 이제 정삭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평행되면 여기 10의 2날짜리고, 이송속도 F120, S1400짜리 요 공구 쓰겠습니다. 윤곽하고 포켓 가공할 때는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윤곽 가공입니다. 클릭하시고. 윤곽은 어디입니까? 요 바깥쪽을 우리가 이제 윤곽 가공이라 불러요. 2차원 가공에서는. 안쪽은 요거 포켓이라 부르고요. 됐죠? 자, 윤곽 가공에서 여기 요 수직선의 마디 요 중심 밑에 부분 클릭하고 요렇게 해야지 가공이 하향 절삭의 이제 좌보정 가공이죠. 그리고 저는 컨트롤 방식의 보정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G41 D값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반지름 값을 장비에 있는 반지름 값 입력된 반지름 값을 불러와서 가공하는 방식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왼쪽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가고요. 엔드면 이거 쓰시면 되겠죠? 예, 다음 누르시고 지름 10파이네요. 그대로 쓸게요.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쓸 거고 날개 수는 전 2개로 할 거고요. 아까 여기가 F120이죠? 이송속도 120으로 한다 그랬죠? F120 여기도 F120 0 S1400 주축 회전수는 1400이라 그랬어요. 됐고 끝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1번 공구 만들어졌고 자, 절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보정은 제가 아까 컨트롤 방식 쓴다 그랬으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컨트롤로 바꿀게요. 이해됐죠? 나머지 3개 한 거 없고 제가 그리고 정삭 이율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긴 다 제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 깊이 가공은 제가 2번 나눠서 해야 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10파이짜리의 두 날은 최대 저립 깊이가 이론상으로는 5mm입니다. 근데 도면에서는 이거 6mm니까 윤곽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등분할, 즉 3mm씩 3mm씩 가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공 깊이 요거는 나누겠다 2번으로. 그럴 때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번 1회당 나오는 1회당 이제 최대값을 2로 주면 안 되죠. 그러면 2 세 번 도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죠? 여기 이제 3으로 바꿔주시면 한 번당 최대 깊이 값은 3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mm 가공하고 3mm 가공하고. 여기 그냥 3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구는 일단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유지시킨다는 뜻은 공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거예요. 돌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나면 꼭 반드시 이제 얘가 안전 높이까지 들었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구 유지를 하게 되면 공구가 안전 높이로 드는 현상을 막아주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공하고 Z방향 또 마이너스 6으로 바로 내려가서 가공하게 될 겁니다. 요거 켜고 끄고 켜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켜서 쓰겠습니다. 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통 필요 없고 측면 가공도 일단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켜지 않고요. 일단 보고 여기 분명히 여기 미삭될 거예요. 미적삭될 거예요. 자, 링크 파라메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켜고 Z 그 다음에 절대값 다 옮겨 놓고요. 됐죠? 그리고 제로 상단은 이미 1mm 날렸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도면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6mm입니다. 깊이가 6이죠. 요거 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절상료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나갔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네, 플레이 요거 끄야 되겠죠? 끄시고 확인 누르고 요거 네, 강연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특이사항은 없는데 여기가 미삭되고요. 여기도 조금 한편으로 찝찝하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미삭이네요. 그죠? 네, 여기 미삭.
그러면 그거 외에는 미삭이 없네요. 미절삭, 미삭이 미절삭인데 여기 미절삭이고 여기 미절삭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겠고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고 여기도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을 제가 그려서 추가 가공하겠습니다. 그 방식.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추가 가공이라는 설명은 없었는데 여기다가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가공 포함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놓을게요. 됐죠? 자, 선을 그린다고 했는데요. 이 선들도 지금 우리가 그려서 선이 이제 공구가 올라탔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도 가공할 때도 선을 하나 그려서 거기 공구, 이 선에 공구 올라타게 하면 여기 가공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를 특별하게 공구를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캐드를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작업을 해도 캐드 선 위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마스터캠으로 그림을 그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능해요. 자, 두 점선 그리기 클릭하시고 여기 얼추 여기 찍고 여기 한 찍어주고요. 여기도 얼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주시면 되겠죠. 얼추 확인 눌러주시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됐는데 지금 얘는 윤곽을 깊이를 두 번 돌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깊이 두 번 도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형 일체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다가 여기 체인 추가를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좌보정이 되게끔 요 방향 클릭, 좌보정이 되게끔 여기서 클릭. 그럼 여기 요 방향으로 공구 들어가고 요 방향 공구 들어가게끔 했다는 소리예요.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를 치면 윤곽을 먼저 돌 거예요. 자, 가공경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플레이 해보면 먼저 윤곽을 한번 이렇게 돌고요. 두 바퀴 돌고 이쪽도 두 바퀴, 여기도 두 바퀴 각각 돕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면 가공하는 데는 이상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괜찮은데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도 봐도 이제 가공이 됐다는 건 확인됩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오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즉, 이게 약간 더 이제 입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하자면, 그냥 여기서 상에서 여기 가공 경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처음에 공작물 설정을 한번 했었잖아요. 요 목적이, 지금 한 거는 목적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바로 곧바로 해야 되는 요 모의 가공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작물 설정을 좀 해주셔야지 요 사이즈대로 모의 가공해서 그 사이즈를 불러와서 가공하거든요. 그냥 가공 경로 확인할 때는 사실 이 데이터로 불러오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쓸모가 없는데, 우리가 공작물 설정은 사실 이 모의 가공의 목적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이 모의 가공은 말 그대로 3D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뮬레이터가 그렇게 다시 뜰 거예요. 볼게요.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공정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터가 하나 떠요. 즉 다른 창이 한 개 뜹니다. 그 창에서는 3차원으로 우리가 가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입체로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 눌러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도 가공 형상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정상 이상 없고요. 이건 좀 내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윤곽은 끝났고 포켓 정상을 이제 끝내면 되겠죠. 포켓은 공구가 이미 뚫린 여기 팔 드릴 구멍으로 공구를 밀어넣고 그 센터 기준에서 공구를 좌보정 하향 절삭 가공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여기 포켓 가공 있고요. 여기 포켓 들어가시고 됐습니까?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잠깐요. 가공 경로에 포켓 가공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 누르면 안 되고 체인을 먼저 잡아 주셔야 되죠. 예, 체인을 제가 안 잡았네요. 자, 이 선은 얘들은 이제 선을 여기 기준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요 마디 여기 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도는 게 좌보정 하얀 절삭에 해당하겠죠. 일단 이렇게 하나 잡고 확인 한번 누르고요. 이해됐죠? 자, 공구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 1번 공구 바꿔주고 절삭 파라메터는 하향 절삭이죠. 이상 없습니다. 하향 절삭인 거 맞고 됐고 그다음 여유는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거 00 쳐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컨트롤 컴퓨터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죠? 얘는 다 컴퓨터 방식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 절삭의 기능이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일단 황삭 진입. 여기 공구가 포켓 쪽으로 들어가서 이 안쪽을 어떻게 가공할 거냐. 이제 저는 보통 이 방식은 안 쓰고요, 잘. 그 다음에 끝에 있는 한방 이런 방식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여기서부터 한 요 사이 정도?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한 5개, 4개 사이에서 이제 고르는 편인데, 그 중에 저는 일정 한 오버랩 나선형 방식, 요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 방식 쓸게요. 진입 동작은 공구가 헬릭스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팔파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 센터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옆으로 좌우로 찢어가면서 들어가는 거, 여기는 헬리컬로 들어가는 거. 우리니까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서 공구가 이제 가공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이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삭이고, 요 황삭에서의 파라메타에서는 이게 없었죠. D값이 안 나오는데요.
정사 요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D값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한번 요걸 한번 켜놓고 한번 데이터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정을 컨트롤 보정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따로 또 어떤 공구값을 따로 줄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건 요대로 한번 일단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공되는지 한번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드인, 리드아웃 요거 쓰면 될 것 같고, 요 데이터를 만약에 좀 보고 요거 데이터를 조금 더 짧게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깊이 가공할 필요 없죠. 도면상에서 포켓의 깊이는 3mm이기 때문에 우리 공구는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할 필요 없고 관통은 의미가 없고요.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켜고 다 절대값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 상단에 1mm는 이미 날렸기 때문에 이건 제로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mm라고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절상료 들어가셔서 블러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여기 가공 경로 잠깐 들어가셔서요. 한번 플레이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블러드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공이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가죠. 지금 나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 조금 이상하죠, 그죠? 예, 맞죠? 자, 이 부분이 아까 정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확인 누르고. 자, 포켓에 들어가 보면 포켓 가공 안에 보면 여기 정삭 안에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이제 리드 인, 리드 아웃 쪽을 볼게요. 이 데이터들이 이 공구가 지금 움직이는 반경, 이 데이터가 이 공구가 움직이는 반경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다는 소리는 이 데이터 값을 없애거나 어떤 거를 바꿔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공구가 이렇게 R을 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선상에서 공구가 여기 법선으로 공구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려와서 법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다시 법선으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법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둘 다 진입할 때도 복귀할 때도 다 법선으로 바꿔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으로 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건 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선의 방향도 이게 너무 깁니다. 뭔가 길 필요 없이요. 50%, 이것도 50%로 좀 당겨 놓을게요. 이해됐죠? 확인 눌러주고 업데이트 네 번째 거라 그랬죠? 재생성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좀 이 그림 좀 달라졌죠, 많이. 다시. 자, 가공경로 들어가서 요거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가공을 하고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여기 조건 들어가고. 자, 50%로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 보인다 그죠? 요 사이 간격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요거 75%로 75%를 일단 바꾸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일단 업데이트하고 여기다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하나 빠뜨렸네요. 공구요 센터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안 빠뜨렸죠. 도형 1체인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체인 추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점 찍는다는 의미로 점으로 클릭해 놓고 이 센터점을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공구는 점 체인부터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순서를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십시오. 그럼 공구는 이 센터로 들어갈 거예요. 볼까요? 가공경로 들어가셔서 속도 조금 느리게 할게요. 플레이 들어가 보시면 공구 내려가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요. 이게 최초의 황삭이고 그 다음에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가요. 네, 요게 요때 이제 D값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보지 말고요. 이제 전체 공정에서 요거 시뮬레이터로 한번 확인하면 이제 다 될 거니까요. 자, 그럼 전체 공정 요거 켜주시면 이제 전체 작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총 공정은 5공정을 선택했고요. 상단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터 모의 가공 클릭하면 시뮬레이터 요상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이렇게 움직여서요. 이렇게 두고요. 속도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센터 드릴 찌르고 페이스 커터 밀고 윤곽을 먼저 가공하죠. 정삭으로 추가 가공하고 여기도 추가 가공하고 포켓으로 또 황삭을 먼저 밀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해됐나요?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내리고요. 그럼 G코드를 봐야지 이제 답이 나오죠. 상단에 가서 G1이라고 누르시면 이제 G코드가 뽑힙니다. G1 누르고 이 포스트는 마스터캠에서 사용하는 이게 기본 포스트, MP10 포스트 쓸 거고요. 데이터는 저 뭐뭐.nc 데이터로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제가 1001번으로 하겠습니다. 51001로 저장할게요. 확인 누르고 데이터는 저는 여기 데스크탑에다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는 대문자 5에 1001 .nc는 여기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에디터 창에도 따로 별도로 또 열립니다.
그리고 O1001이라고 제가 먼저 타이틀 잡았죠. 그 타이틀 이름으로 데이터가 일단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필요한 거 없는 거를 여기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일단 공정은 이제 요런 공고들을 사용했다는 소리예요. 공정 순서대로. 맞죠? 네, 요 공고 사용했는 거 맞고요. 그럼 이대로 둬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걸로 앞에 이제 요거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번호죠, 얘가. 퍼센트 뒤에 EOB도 지우고 제가 5에 1001 쓴다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것부터 보자면 뭐 XY 평면 쓰겠다, 경보증 취소, 장보치 취소, 사이클 취소, 이제 뭐 절대좌표기 쓰겠다, 뭐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원점을 굳이 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장비 원점을 먼저 잡고 갈 거잖아요, 세팅은. 그래서 뭐 일단 그래도 원점 한번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Z축만 j1점으로 한번 보낼 수도 있겠죠. 공구 교환 위치로 한쪽 방향으로 세우고, 사실 이 데이터가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는 게 M6의 요 M6이라고 하는 이 보조 코드, 요 코드가 사실 요 내용을 다 이제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생략해도 되고요. 원점 가는 것도 이미 장비 처음에 초기에 돌릴 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기로 할게요. 자, 그럼 2번 공구로 교체했고, 여기서 이제 보조 공구를 사용해서 보조 공구 요거 3번을 여기 보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ATC상에 대기 공구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이 다음 공정이 드릴이니까 대기시키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G54 이제 54 좌표계 공작물 좌표계 썼고, 그 다음에 이게 2번 공구였으니까 H2가 나오죠. 길이 보정 값이 필요하니까. 그다음 G81 썼고, 3번 공구도 이거는 83 썼고, 그리고 아까 Q 값이 3이라 그랬죠. 여기도 대기 공구를 요 다음 공정이 페이스 커터 공정인가요? 맞죠? 여기도 T5라고 적어 주셔도 되겠죠. 여기로 안 적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페이스 커터로 요거 페이스 커터 날리고, 1번 공구 가지고 이제 윤곽부터 가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방식을 보정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 D값, 즉 하향 절삭 좌보정 값이 나오고 D값, 요 D1이라고 하는 이거는 장비의 그 지름 쪽에 해당하는 반경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18이니까 그 5라는 숫자가 그 장비 안에 있는 5라고 하는 데이터 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D값을 땡겨오면서 5를 여기 적용시켜서 가공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요런 내용이 있고, 여기도 D값이, 여기가 이제, 그리고 깊이 가공 두 번 나눠 있습니다. 윤곽 쪽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포켓은 아까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뒤에 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부분에도, 요거는 마이너스 4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포켓의 황삭 쪽이고, 포켓의 정삭 쪽 갈 때도 여기, 아까 제가 정삭을 해야지 여기 D값을 만질 수 있다고 아까 설명 잠깐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맞죠? G41이 포켓을 할 때도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스터캠에서 포켓이라고 하는 가공 방식 그냥 하게 되면, 사실 요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요 기능을 그냥 끄게 되면요, 그냥 자동으로 그 보정값 없이 그냥 하향 계산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D값 안 나오게 하는 스타일로 나와요. 컴퓨터 방식으로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 방식을 컨트롤 방식 쓰겠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컨트롤 할지 컴퓨터 할지, D값을 안 쓸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린 D값을 쓰기 위해서 컨트롤 방식을 켰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예. 됐죠? 이걸 한번 켜볼까요? 한번 켜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이 해보시면, 이걸 한 번 더 그냥 보는 겁니다. 별 차이는 없네요. 그냥 괜히 켰네요. 아무튼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가공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포켓에서도 이제 컨트롤 방식으로 D값을 넣을 때는 정삭이라고 하는 부분을 켜주셔야 된다는 게 이제 이슈였어요. 됐죠? 이건 그냥 끌게요. 이 부분을 켜주시면 요 D값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하면서요.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이용했고요. 모시센터 기계 가공을 위해서 마스터캠 2D 가공 작업을 진행했고, 이 작업에서는 2D 가공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면서 센터 드릴, 표면 윤곽 포켓에 대한 캠 가공을 진행했고, 작업 순서는 여기 보신 것처럼 순서 진행했고, 공정은 센터 드릴 가공, 표면 정삭 가공, 윤곽 정삭 가공, 윤곽을 할 때는 추가 가공까지 포함했고요. 그다음 끝으로 포켓 정삭 가공까지 진행해서 5공정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